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603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4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의 최대 주주는 지분 36.9%를 보유를 하고 있는 KT가 되겠습니다. 통신사 KT가 되겠고요. 지난해 이 종목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때 보면 KT 쪽에서 바로 이 KT 서브마린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LS전선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매각 가능성도 조금 이제 작년에 내비쳤던 그런 이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영위하는 사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주요 사업 부분들이 해저 광통신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저 전력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 전력 케이블 이야기 또는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저 전력 케이블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표된 이제 수주 잔고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회사의 이제 수주 잔고 중에 총 수주 총액이 단위가 억 원이니까 529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기 납품액 382억 원 정도를 해서 지금 이제 한 147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저 케이블 건설 공사 관련한 그런 이제 수주 잔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항상 해저 케이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밖에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유지 보수 협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서양 협정, 태평양 인도양 협정, 지중해 협정,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야 뭐 당연히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KT 서브마린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던 부분들 바로 보시면 구글과 페북, 미 동남아를 있는 해저 케이블의 건설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이제 주에 한번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물론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윗꼬리도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해저 케이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해저 터널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수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 대선이나 이런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제 공약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선이나 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이제 선거 공약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꼭 거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을 좀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역 공약이나 뭐 대표적인 뭐 토목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 이 종목이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제 부산 재보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부산 그 부산시장 선거 이 부분에서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방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일 해저 터널이 언급이 됐어요. 한일 해저 터널이 언급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금방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정치 공약화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 이 KT 서브마린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기는 하는데, 하나의 또 뭔가 이제 그 쟁점화가 된다면 정치권에서 거기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KT 서브마린이겠죠.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꼭 한일 해저 터널이 아니더라도요, 국내에서 이제 추진되는 또는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해저 터널이 뭐냐면 제주와 목포를 잇는 해저 터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대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비 많이 오거나 눈 많이 오면 비행기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목포하고 이렇게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것들 구애 없이 통행이 가능하게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정치 공약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해저 터널 공약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KT 서브마린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시총이 한 1380억인데요.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쭉날쭉이고 순이익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적적인 모멘텀에서는 큰 의미를 둘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재무 비율,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3%는 거의 뭐 부채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당자 비율이 유동 비율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다는 건 뭐냐면 재고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많이 없고 나머지가 이제 현금이나 뭐 이런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 뭐 당자 자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없지만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나름 그래도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지난 2020년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종목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터졌던 부분인데요. 그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전반적인 주가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6,200원과 6,400원 사이, 아래로는 뭐 5,000원에서 4,800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좀 지지 라인을 두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나름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KT 서브마린은 이런 식으로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이런 상승 삼각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윗꼬리가 괜찮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일정한 밴드 안에 갇혀 있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일정한 밴드 안에 갇혀 있는데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지고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캔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매집의 거래량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매집의 이제 의심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그런 이제 의심의 흔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한 가운데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응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 꼭지점에 다다라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 KT 서브마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일정한 이런 흐름은 이제 상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좋은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윗꼬리 달 때 보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떨어지고 횡보하면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량도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거래량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6,200원, 6,400원대 저항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돌파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습니다. 현재 KT 서브마린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시면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5일선이 깨지기는 했지만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상방 흐름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기적인 방향성이 상방을 보고 있고 5일선, 11선이 지켜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좀 이탈이 되더라도 종가상으로 11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고점의 돌파 시도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 3% 올라갔는데요. 이전에 한번 5일선이 꺾였고 1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고 다시 5일선 11선 위에서 놀다가 오늘 재차 또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좀 아쉽게 전고점이 완전하게 좀 돌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돌파가 되진 못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방향성 상방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또 이제 돌파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상으로 11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이 상승세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1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해 버리면 상승세가 조금 꺾여서 쉬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11선이 건재하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방을 보면서 힘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고, 만약에 이 국면이 강하게 장대 양봉을 통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응축됐던 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위로 분출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또 찾아올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이 시점에 어떤 재료가 붙을지는 모릅니다. 어떤 재료가 붙어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돌파가 되려면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겠죠. 이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는 재료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좀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좀 돌파돼서 한 2, 3일 정도만 이 위에서 머물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만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뭔가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수익의 좀 극대화 또는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계속해서 좀 관찰하면서 역시나 이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이번 주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넘어설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외인들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외인들 매수세가 강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외국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의 이제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얘네들도 들어온다고 해도, 진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단타 이상의 의미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외국인들 수급에 힘입어서 어찌됐든 전고점을 좀 돌파해 준다면은 상당히 좀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앞으로도 KT 서브마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